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폴레온 힐의 90일 자기 경영입니다. 돈 그린 나폴레온 힐 재단 지음, 도지영 옮김, 출판사 21세기 북스. 끝까지 해낸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한계를 뛰어넘어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공식.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매일 성취하라. 자, 나폴레온 힐의 시리즈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한 2권 정도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자기 관리를 통해서 큰 성공을 거뒀던 나폴레온 힐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나폴레온 힐 재단, 그리고 돈 그린이라는 저자가 지었다는 걸 보니까 나폴레온 힐이 직접 지은 책은 아닌 것 같죠. 자,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내년엔 또 무엇을 할까? 내년엔 어떤 목표를 한번 세워볼까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을 하루하루씩 내가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을 세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아마 세우지도 못하고 포기부터 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좀 걱정도 되고요. 90일 자기 경영이라는 오늘의 책의 제목처럼 딱 90일 정도만이라도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90일 동안 뭔가를 나의 계획대로 잘 수행했다면,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한 해를 가득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책 서문부터, 목차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문, 1장, 마음가짐이 전부다. 자, 데이 1, 데이 2 이렇게 90일 동안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두셨네요. 이런 책은 참 친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책을 펴서 데이 1부터 마지막 90까지 있겠죠. 그것들을 전부 하루에 하나씩 최소한 혹은 최대한 노력해서 이뤄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90개의 제목을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오늘은. 그래서 장의 제목들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1장, 마음가짐이 전부다. 2장, 성격이 관계를 좌우한다. 성격이 중요하죠. 인공지능에게는 흉내내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성격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인공지능은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3장, 아는 것이 힘이다. 저는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도 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보태보자면, 이제 아는 것도 힘인데 판단하는 것이 판단력이 더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은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곳이 생겼잖아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혹은 옳은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4장, 감히 해보겠다고 도전한 사람들. 나폴레온 힐의 책을 보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생겼으면 그것을 계속 할 것, 꾸준하게 할 것. 그러다 보면 결과가 생긴다. 이게 나폴레온 힐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의 제목은 감히 해보겠다고 도전한 사람들 하고 느낌표가 되어 있는데,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장 팀워크 작동시키기. 팀워크는 뭐 회사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혹은 그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 같이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혹은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6장 잠재의식이 성공을 돕게 하라. 잠재의식.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도 유행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원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야만 또 이루어지지 않나 싶네요. 7장 이루어지게 하라. 계속하면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순간 실패가 되는데, 포기하지만 않으면 난 과정 중에 있다. 8장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요즘에는 뭐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가 너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혐오하거나 뭐 어떤 기사, 어떤 소식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부터 내가 드러내고 있다면 나도 누군가가 똑같이 그렇게 적개심을 드러냈을 때 어떤 기분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장 언제 도달할 수 있을까? 참 이게 힘들죠. 네, 이게 참 힘듭니다. 도달하는 곳, 고린 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누군가는 실패를 하지 않나 싶네요. 계속했던 사람들은 성공을 할 것이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나는 마침표를 찍을 테니까요. 10장 일상을 정리하면 삶이 개선된다. 정리정돈 필수입니다. 어떤 예술가들의 책상은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일상을 정리한다는 건 뭐 정리정돈, 청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냥 뭔가 간결한, 복잡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지 않나. 뭐 예를 들자면 갑자기 떠오르는데 스티브 잡스의 똑같은 아웃핏 있잖아요. 의상. 하루를 살아가면서 입는 본인의 어떤 옷차림, 그런 것들을 말하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화시켰잖아요. 11장 세상 속에서 나의 가치를 높여라.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저는 말하는 것,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12장 열정이 성공과 즐거움을 만든다. 열정. 뭔가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죠. 열정. 13장 감히 해보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 두 번째. 뒤에 붙어있던 게 느낌표가 아니라 원과 투를 의미하는 것이었네요. 눈이 안 좋아서 느낌표인 줄 알았는데 원과 투였습니다. 여기에서도 꾸준하게 뭔가를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14장 90일 자기 경영의 여정을 마치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14장까지 오시면서 90일 동안 하루하루 이 책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본인의 삶을 경영하신 겁니다. 참 친절한 책입니다. 이 책을 따라서 가기만 해도 분명히 뭔가 삶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90일 자기 경영 서론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대부분의 자기계발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는 대개 일시적이다. 자기계발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면 며칠간은 열심히 따르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책은 당신이 삶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이 책을 펴낸 의도는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움으로써 동기부여가 영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데 있다. 이 책에서는 90일 동안 매일 고무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각 메시지에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자기 경영 실천 포인트가 담겨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메시지에 담긴 원칙을 내면화해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당신이 형성하는 습관에 달렸다. 올바른 일을 하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익히고 적용해 검증된 성공의 법칙을 따른다면 당신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부분은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당신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검증된 성공의 법칙을 따르면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할까요? 성공은 좀처럼 쉽게 오지 않는다. 성공은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성공을 기대하지 않을 때조차 올바른 일을 하는 습관을 형성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 또한 대개 일련의 작은 성공이 모여 큰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사실이다. 작은 성공을 하나씩 이룰 때마다 더욱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낼 발판이 마련된다. 성공 습관을 형성하면 당신이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알게 된다. 당신이 성공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자, 여기도 밑줄을 좀 그을게요. 밑줄 그을 생각 때문에 읽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왔습니다. 작은 성공을 하나씩 이룰 때마다 더욱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낼 발판이 마련되고요. 그 성공 습관을 형성했을 때 내가 스스로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옛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도둑도 바늘부터 훔쳐봤는데 잘 훔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를 훔쳐봐야겠다. 내가 재능이 좀 있는 것 같다. 작은 성공을 통해서 큰 성공을 위해서 또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일일 메시지와 함께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당신에게 필요한 성공의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복잡한 가르침을 공부하며 매일 긴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하겠다고 정한 노력은 다 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겠다고, 그러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그럴 준비가 되었다면 이 책은 뛰어난 성취에 담긴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바로 당신이 그 비밀을 손에 넣을 사람이다.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매일 하나씩 읽고 그 안에 담긴 원칙을 적용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성공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매일의 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실린 자기 경영 실천 포인트를 실행하라. 매주가 끝날 때는 성공의 원칙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기 경영 실천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
90개의 글을 다 읽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라. 책의 마지막 장에는 성공을 위한 자기경영 실천 포인트 전체, 이 책에 담긴 모든 개념과 원칙을 확실하게 내면화해 줄 몇몇 제안 사항을 정리해 두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실행하기 어려운 기법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다시 읽고 거기에 담긴 원칙이 자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노력하라. 특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거나 그래서 소개하는 성공한 인물의 생애가 특별히 의미 있게 느껴진다면 그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강조 표시를 해라. 그리고 영감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다시 읽어라. 위대한 동기부여 전문 작가인 나폴레온 힐이 말한 그대로이다. 동기부여는 불과 같다. 연료를 더하지 않으면 꺼지고 만다. 변화는 쉽지 않다. 나쁜 습관이나 좋은 습관이나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다. 반복을 통해서다. 인생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변화는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오직 자기 자신만이 이룰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룰 수 있는 성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원하는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는 이 책에 담겨 있다. 나머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나폴레온 힐. 자, 이제 1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마음가짐이 전부다. 적절한 마음가짐을 갖추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적절한 마음가짐을 갖추지 못하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패할 것으로 믿는다면 이미 패한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구절이네요.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패한다고 믿는다면 이미 패한 것이다. 적어도 반반의 확률이라도 가져가기 위해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패한 것으로 믿으면 100% 패하는데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면 50대 50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99대 1이라도 희망이 생기는 것이니까. 희망은 곧 가능성도 얘기할 수 있겠죠. 데이 1, 첫째 날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위한 10단계.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과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다.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조직 내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무엇이든 그 직업에서 성공을 거두리라는 건 박사 학위가 없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다. 성공은 그저 마음가짐의 문제일 뿐이다. 보험업계의 거물이자 동기부여 전문 작가인 클레멘트 스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확신했기에 이를 성공 철학의 핵심으로 삼았다. 스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어떤 상황에서나 갖춰야 할 적절한 태도라고 정의했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생각은 순진한 믿음이 아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추면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자리할 여지가 사라진다. 스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에는 좋은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지만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이를 내친다고 말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자신의 진정한 잠재성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모든 걸 빼앗긴다고 믿는다. 스톤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이 선택한 특정 목표와 어우러진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다. 당신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세상은 변화한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분명 변화의 방향성을 선택할 힘이 있다. 당신은 스스로 목표를 선택할 수 있다.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정말로 가르쳐야 할 내용은 자기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법칙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당신 안에는 인생에서 바라는 어떤 목표에든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스톤의 이야기는 이어진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믿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성취할 수 있다. 마음속 생각과 태도는 물리적인 현실로 고스란히 바뀌어 나타난다. 가난과 실패를 떠올리면 부와 성공을 떠올리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그대로 실현된다. 자기 자신을 큰 사람으로 대하고 타인을 자비롭고 너그러운 태도로 대하면 더 크고 넉넉한 성공을 끌어당길 수 있다. 경력과 인생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갖춘다면 열정과 열의를 품고 기회를 공략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업무를 그저 그렇게 처리하는 대신 뛰어난 결과를 내는 데 필요한 초과 근무와 추가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보상이 따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참 이 부분은 잠깐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요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의 월급을 받았을 때 이 정도의 일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어딘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일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경험들이 내가 열정을 쏟았을 때의 경험치보다 높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뭐 초과 근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초과 근무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 바쁘게도 움직여보고 그러는 것이 과연 나에게 적절한 보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일일까라는 것에는 좀 의문이 생기네요. 저 때만 해도 이미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의 말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이미 틀렸습니다. 제가 뭔가를 말하려다가 아차. 그냥 저는 일을 좀 재미있게 하긴 했거든요. 한 분야에서 그래도 10년 정도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는 그냥 재밌었어요. 물론 나중에 약간의 권태기가 오긴 했었지만 권태기도 오곤 했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는 방법은 많지만 여기서는 나폴레온 힐이 개발한 간단한 10단계를 소개한다. 10단계죠. 이는 뛰어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은 당장에 오는 것도 보상이겠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들 모두가 미래에 나타나더라도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당장의 보상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보상도 보상은 보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10단계, 10단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일 자신이 지닌 축복을 세어보고 이에 감사하라. 긍정적으로 여겨야 할 모든 걸 떠올리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내가 가진 축복을 셀 수 있으신가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면
내가 가진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거 좀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안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나보다 조금 힘들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도 그게 안도로 끝나지 않고 축복이고 행복 그리고 감사까지 이어진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몸의 장애가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서는 저분들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나는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할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자신이 원하는 일에 몰두하고 원하지 않는 일에 관한 생각은 떨쳐라. 다시 말하면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상황에 관해 생각하는 대신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상황에 관한 생각에 집중하라.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걱정을 미리 가져와서 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은 오해와 많은 다툼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연인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 연락이 안 되면 왜 연락이 안 돼? 그러고 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나쁜 상황을 상상하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네, 그럴 필요 없다. 네. 차라리 좋은 상황을 생각하라. 3. 자기계발 도서를 읽고 자신과 결부시켜 내용을 흡수하라. 나폴레온 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동기부여는 불과 같다. 연료를 더하지 않으면 꺼지고 만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4. 긍정적으로 연상하라. 어떤 일을 하든 일단 멈추고 그 일에서 성공을 거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그릴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심리학계에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우와, 이거는 좀 재밌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네, 주식을 사든 팔든 하시기 전에 일단 멈추고 이미 그 주식 트레이더로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요? 네, 저도 안 돼요. 5. 목표를 매일 설정하고 달성하라. 엄청난 목표가 아니어도 된다. 사소한 성취라도 자신감을 키우는데 놀라운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되게 사소한 목표, 사소한 행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뤄나가면 삶이 굉장히 풍부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경험이기는 한데 그 사소한 행복 저는 더 나아가서 하찮은 행복이라고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뭐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기뻐할 일이야? 라고 여겨질 만큼 하찮은 것들을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그러면 삶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매일 행복하기 때문에 목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6. 흠 잡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장점을 찾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을 찾는 모습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도움을 준다. 이거는 좀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요새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잘 안 만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있는데 장점을 계속 찾다 보면 사람이 좀 만나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7. 스스로 믿음을 가져라.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믿는다. 내가 나를 믿고 다른 사람도 나를 믿으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8.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좋은 부분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만큼 마음이 밝아지는 일도 없다. 참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요새 점점 더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좀 너무 차갑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차가워서. 근데 내가 차갑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볼까 봐 계속 다 같이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캠페인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새 뭐 TV를 보시면 죄다 뭐 무슨 문제가 있고 결혼 생활이 어떻고 우리 아이가 어떻고 우리 남자친구가 어떻고 뭐 여자친구가 어떻고 그런 것만 보잖아요. 그런 것만 해줘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좀 재밌는 거 이런 자극적인 것들만 자극이 곧 재미인가? 꼭 그렇게만 해야 됐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 같이 우리 따뜻해져 봅시다. 운전할 때 깜빡이 켜면 껴주세요. 그게 뭐라고? 안 그럴 거면 깜빡이를 도대체 왜 만든 거야? 방향지시등이죠. 깜빡이가 아니라 방향지시등 켜면 좀 껴줍시다.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도대체? 안 껴줄 거면. 벌써 저부터 밝아야 되는데 왜 좋은 일을 하자면서 화를 내지? 죄송합니다. 9. 다른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도와라. 이는 자기 자신을 돕는 일이 된다. 와, 이거는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10. 우리가 지닌 가장 큰 힘, 즉 기도의 힘을 활용하라.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 혹은 종교가 없더라도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는 것이 기도 아닐까 싶네요. 처음에는 이 10가지 원칙을 실행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행하다 보면 얼마 안 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자동으로 유지될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보상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일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계에서도 성공과 행복을 얻는 비결이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추었을 때 좋아지지 않을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 스스로 시험해보라. 틀림없이 누구나 그 결과를 즐기게 될 것이다. 자기경영 실천 포인트.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에 집중한다. 두 번째,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린다. 비관적인 사람은 피한다. 이거 두 번째 특히나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뭐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 자기 인생에 대한 비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사람은 피하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3. 세 번째, 긍정적인 대화에 참여한다. 불평, 불만은 피한다. 오늘의 실천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90일까지 어떤 사례와 저자의 생각들을 읽어보고 마지막 부분에 경영 실천 포인트까지 한번 학습을 하면서 90일 동안 매일매일 본인을 성장시키는 책입니다. 90일만 하면 그 이후에는 습관이 들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좋은 몇 가지를 갖출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찌 보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 거기 때문이죠. 자, 90일만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다면 여러분들은
네, 투자 안 하실 겁니까? 네,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책 나폴레온 힐 90일 자기 경영이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도 아마도 나폴레온 힐로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